벌써 38번. 시험 범위가 40번까지지. 벌써 다 했네 그래도. 진짜 열심히 달렸다. 저번 주에 시작했나? 네. 그렇지, 저번 주에 시작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달렸다. 자, 내용을 보자. 숙련된 사람에게 위험을 이전시키면, 전달하면 불확실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만든다라고 해보자. 학원에서 쓸 책을 만들어. 근데 책을 만들다가 이제 제본을 하잖아. 이렇게 펀치 뚫고 스프링 달고 제본을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내 주 업무가 그게 아니잖아. 책을 만드는 게 내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면 미스가 날 때도 있고 뭐가 막 빠질 때도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해주세요 하면은, 그러니까 위험을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의 위험이 줄어들겠지 하면서 그거를 글쓴이가 하청이라고 얘기를 했어. 하청 맡긴다 들어본 적 있지? 근데 하청을 맡기면 위험이 존재해.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이 의존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를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 근데 또 역적이야. 그런데 그조차도 내가 하청업체들을 잘 관리를 하면 해결이 될 거야 하면서 이제 키워드가 하청, 의존, 관리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읽어보자. 자, 위험은 종종 문제나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불확실성. 그런데 미안.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숙련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이게 하청하는 거지 지금. 하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을 위한 도구 및 장비의 자본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이 존재할 건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는 시스템의 주요 부품 생산을 그러한 부품들의 정통한, 그러니까 익숙한 공급업자한테 하청을 주면 됩니다. 지금 말이 막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직접 하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다. 그게 하청 주는 거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했어. 이것은 제조업자한테 이러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 및 장비와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덜어주겠지. 재정적 위험이 덜어지겠지. 왜? 잘하는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위험이 줄어들겠지. 그런데 한 종류의 위험의 이전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면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근데 그러면 다른 종류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에 대한 작업을 하청 주는 것은 제조업자를 외부 업체에 의존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 일정 관리, 완제품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위험들을 증가시켜. 저 사람한테 온전하게 믿고 맡기는 거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정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의존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위험도 있다. 자, 그런데 그거 그냥 관리 잘하면 돼. 그래서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줄일 수 있다. 위험이 발생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거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주자야. 하청 주자. 하청 주자. 위험할 수도 있어. 근데 위험한 거 관리하면 되니까 그냥 하청 주자. 관리만 잘하면 돼. 이런 거지. 영어로 가서, 자, risk often arises from uncertainty about how to approach a problem or situation. 위험성은 발생합니다. 아까도 한번 했던 거네. arouse, 물론 수일치는 맞춰야 되니까 s, 이거 안 돼. 이건 발생시키다지. 수동태 쓰면 is aroused라고 쓰면 되는 거지. 아까 했던 얘기 또 했던 거야. 자, 위험은 발생합니다. 불확실성으로부터. 뭐에 관한, 어떻게 접근할지,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그러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contract. 자, contract라는 단어가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계약이라는 뜻이 있고 수축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얘는 이제 명사동사가 다 돼가지고 계약, 계약하다, 수축, 수축하다 둘 다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계약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이제 어휘로 나올 수 있는 거겠지. 같은 의미로 쓰인 거, 뭐 다른 의미로 쓰인 거 선택지 주고. 자,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계약하는 겁니다. 파티,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냐면 숙련된, 그리고 알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o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를, 재정적인 리스크를, 뭐랑 관련된 capital cost면은 자본 비용이라고 아까 우리가 해석했던 표현인데, 이제 말이 조금 복잡해질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금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비용과 관련된 리스크. 근데 그 자본 비용은 어떤 자본 비용이냐면 뭐 도구에 대한 도구, 아니면 장비에 대한 도구와 장비. 근데 그 도구와 장비는 또 뭐에 대한 도구와 장비냐면 production of a large complex system,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그냥 그러려니 하자,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도구와 장비에 대해 자본적인 비용이 들 건데, 그거랑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뜻이야. 해석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돼. 하기 위해서. 자, 제조업자는 뭐 할지도 모릅니다. 서브 컨트랙트가 이제 하청주다라는 뜻인데, 아까 컨트랙트가 계약이었잖아. 서브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아래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뭐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 하청이라는 말에 하도 아래하 한자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하청을 줄지도 모릅니다. 뭐를?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major component. 그 시스템의 주요 부품 생산에 대해서는 하청을 줄지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Supplier, 공급자한테. 어떤 공급자? 그 부품에 익숙한 공급자에게 하청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 이것은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보자. 이것은이 뭘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볼게. 이거 문장 먼저 읽고. 자, 이것은 안심하게 합니다. 생산자를 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해주냐면 재정적인 리스크, 뭐랑 관련된? Tooling and equipment to produce those components. 그러한 구성 요소 혹은 그러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나 장비에 관련된 재정적인 리스크 좀 안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뭘까? 그치, 앞문장 전체를 디스로 받아오는 거지. 그게 연결되면 항상 문제 나올 거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생각해보고. 자, 하지만 transfer라는 거는 이제 이전, 이렇게 넘겨주는 것, 한 종류의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은, 이게 주어지, 한 종류의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inheriting, 이게 물려받다라는 뜻이니까 또 다른 종류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했던 거, another 디아도 물어보면 여기서 디아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막연한 다른 하나지.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까먹고 못했어. 릴리브가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잖아. 완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 alleviate라는 단어도 완화시키다고, 그다음에 ease라는 단어도 완화시키다야. 이거 했던 거다 저번 시간에. 그치? 예를 들어서 subcontracting work for the components. 동명사 주어 나왔네. 하청 주는 것은 work, 어떤 일 하청 주는 것은 뭐에 대한? 부품에 대한. 부품에 대한 일 하청 주는 것은 놓는다. 제조업자를 어떤 포지션에 두냐면 relying on outsider,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포지션에 둡니다. 계속적 관대야. 그리고 그것은 증가시킨다. 리스크를 뭐랑 관련된?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또는 뭐 일정에 대한 아니면 퍼포먼스 오브 더 엔드 아이템 시스템. 엔드 아이템이면 이제 다 만들었어. 완제품이겠지. 완제품 시스템의 퍼포먼스랑 관련된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리스크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리스크는 이거 이렇게 내려오네. 이러한 리스크는 종종 감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신중한 관리, 공급자를 내가 신중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런 리스크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글이 끝났거든.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알겠지만 뭐 하청을 주면 된다. 근데 문제가 생긴다. 근데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구조가 딱딱 만들어지잖아. 이러면 간접쓰기 내기가 되게 좋으니까 글 구조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문장을 이렇게 묶어보자. 됐지? 그리고 나서 for example 여기부터 묶어서 어디로 갈 거냐면 however 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또 however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 잡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 첫 번째 덩어리 잡은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돼라고 말하는 덩어리지.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덩어리는 그거에 대한 예시를 말하고 있어. 어떤 뭐 재정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부품 생산 어쩌고 하는 예시 말하는 거고, 세 번째 덩어리 however로 시작하는 세 번째 덩어리 같은 경우는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덩어리고, 마지막 문장 덩어리 but this risk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문제도 관리하면 해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청을 주자. 하청 줘가지고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 걸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38번도 끝났다. 여기까지 할게.